안녕하세요. 영화비평 중독가 해독입니다. 오늘은 허진호 감독의 신작 천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천문에서 제가 먼저 주목한 것은 허진호 감독과 한석규 씨가 거의 20년 만에, 그러니까 8월의 크리스마스 이후에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두 사람은 자신 커리어에서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8월의 크리스마스가 허진호 감독의 데뷔작이지만은 그는 안타깝게도 그 이후 그 영화를 뛰어넘는 영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진호 감독과 한석규는 그 당시 최대치를 뽑아냈는데요. 두 배우가 그동안 만나지 않았다가 이 영화에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한석규와 최민식이라는 당대의 최고 배우가 함께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죠. 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동국대학교 선후배이고 두 사람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것은 관심 있는 팬들이라면 거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두 배우도 쉬리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흥미롭게도 두 배우는 전혀 다른 연기 스타일을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한석규 씨가 굉장히 편안한 스타일로 인물의 내적인 면을 호소한다면은 이와 다르게 최민식 씨는 거친 연기를 통해서 육체적인 몸이 고발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거칠게 표현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우가 전혀 다른 연기 스타일이 한 영화에서 어떻게 결합할지 우리는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천문에서 궁금한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다른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허진호 감독의 역사 영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은 허진호 감독은 바로 직전의 영화인 덕혜옹주에서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덕혜옹주라는 실존 인물을 다루면서 실존 인물의 삶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한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영화는 흥행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성공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해서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영화들은 대부분 흥행에 참패하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허진호 감독이 역사 영화를 만들 때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우리는 한 편의 영화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 영화가 무엇이냐 하면 2019년에 개봉해서 역시 역사 왜곡 논란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흥행에서 참패한 나랏말싸미입니다. 나랏말싸미도 송강호라는 당대 최고 배우와 박해일 씨가 함께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한글 창제란 부분 때문에 논란이 일었고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천문은 같은 세종 시기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역을 맡은 한석규 씨와 장영실 역을 맡은 최민식 씨의 두 사람의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같은 세종대를 그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르게 그릴 것인가. 그러니까 역사 왜곡 논란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지만은 그걸 넘어서 덕혜옹주처럼 흥행에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나랏말씀처럼 흥행에 실패할 것인가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중요한 지점, 그러니까 제 어떤 전제 같은 게 있는데요. 저는 역사 영화를 볼 때 딱 한 가지 시점으로 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왜 지금 그 시점의 역사를 이 시기 관객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인데요. 이 개념을 안드레아스 후이센이라는 학자가 현재의 과거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프리전트 패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개념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현재에서 재해석한 현재의 과거를 지금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그 영화에 호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영화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영화적으로 재현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중들이 욕망하는 그 무엇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시점에서 보면 이 영화 전문은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이라는 어떤 당대의 최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학자가 아니고 왕이죠. 그런 훌륭한 왕을 우리는 교과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교육받고 봐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세종대왕이 왜 그렇게 훌륭한 왕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역사 영화는 왜 세종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세종 자체가 아니라 장영실이라는 인물과 함께 결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실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어릴 때 뭐라 그럴까요? 역사 인물을 다룰 때 반드시 봐왔던 인물입니다.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특이한 것은 그는 관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라는 아주 가혹한 신분 질서를 지키는 사회에서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를 세종이 발탁해서 굉장히 높은 벼슬을 주고 고위 관직을 주면서 세종이 꿈꾸었던 과학기술의 나라를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장영실은 개천에서 난 용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을 영화는 어떻게 그리고 장영실은 영화가 어떻게 그리는가. 그 두 지점이 결국 우리 시대에 필요한 역사 영화가 될 것인가 아닌가. 그 지점에서 승부수가 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화의 갈등은 세종과 신하의 갈등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은 강하지 않은,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특이하게 세종은 강한 군주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것은 두 가지 지점인데, 첫째는 최근에 만들어진 많은 사극 영화가 대부분 왕을 나약한 왕으로 그립니다. 나란 말싸미의 세종도 나약했고 광대의 세조 역시 나약한 왕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초기에 그 강한 왕권의 시대에 그렇게 나약한 왕은 역사적 팩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왕이 그렇게 힘이 없게 그려졌을까? 그리고 그 왕과 맞서는 이들은 누구일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영화에서 왕과 맞서는 사람들은 사대부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을 굉장히 칭송하는 사대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신분 질서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영화의 갈등은 장영실이라는 촌노 출신의 과학자를 안고 강한 조선, 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주적인 강한 조선을 만들려는 세종과 거기에 반대하는 기득권인 또 친명파인 신하들의 대결 구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재의 과거란 시점으로 봤을 때 영화 속 장영실은 조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은 장영실은 조국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들과 맞서는 기득권의 여러 정치인들, 그리고 그 기득권들이 바라는 일본, 미국과의 관계, 그들과 관계를 맺어서 진보 정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려는 그런 상황이 영화 속에 그려집니다. 결국 세종은 장영실을 자신이 꿈꾸었던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신하들, 그러니까 명나라에 기된 신하들의 그 거친 억압, 저항 때문에 결국 장영실을 버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퍼져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영화 속에서 갈등은 장영실과 세종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장영실을 버려야만 한글 창제까지 가서 유교적 사대주의자들을 설득시켜야만 되는 세종과 그런 세종의 입장을 알고 스스로 버림받으려고 하는 장영실, 두 사람 사이에 굉장한 로맨스가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허진호 감독의 멜로드라마이고 멜로적 감정은 세종과 장영실 사이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세종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려고 하는 장영실, 그런 장영실을 알고 보내려고 하는 세종을 그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멜로드라마는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을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는데, 이 영화는 두 사람의 사랑을 가로막는 신분 질서와 그 신분 질서의 어떤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사대부들을, 그들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꿈꾸었던 것들 이룰 수 없는 두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세종과 장영실이라는 시대적 인물을 그리고 있지만, 결국 이 영화는 허진호 감독이 굉장히 잘 내왔던 멜로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멜로적 코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시 좋아할 것이고, 그 영화에 대해서 멜로적 코드가 약간 거부감이 있으면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그럴 영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현재적 과거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진보적인 문재인 정권과 조국을 비롯한 여러 관료들, 그리고 그들과 맞서는 보수 기득권들의 갈등을 이 영화가 우화적으로 그리거나 상징적으로 그린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객들이 있다면 이 영화는 두 가지 코드가 결합되어서 지금 우리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영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은 지금 왜 저런 이야기가 필요한가라고 배척당할 수 있는 그 기로에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약간 전자 쪽에 가까운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보시고 다시 한번 이 영화가 무엇을 그렸는지, 그리고 역사 영화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